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주 반구천 일원이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반구천 일원의 명승 지정은 지난 2001년 첫 조사 이후 20년 만으로 문화재청은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와 국보 제147호 천전리각석을 포함한 일대 68만 제곱미터를 문화경관을 포함한 복합적 문화재 가치가 있다며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제 울산 암각화박물관 광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송철호 시장 등이 참석해 울주 반구천 일원의 명승 지정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명승 지정은 2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서 감회가 더욱 남다른데요. 기자의 눈에서 보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울주 반구천 일원이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문화재청장이 울산에 직접 와서 명승 지정 기념 행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관련해서 김영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학창 시절에 우리가 명승고적 답사를 간다 이렇게 해서 많이 다녀왔는데 그 명승이 이 명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개나 소나 명승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알았는데 명승이 뭐길래 이렇게 지정이 어렵고 또 지정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유적과 더불어 주위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명승이라고 부릅니다. 예. 명승으로 지정되면 지역 문화유산 홍보와 함께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수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승으로 지정을 받으면 유지보수 정비하는 비용을 문화재청이 대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제 울산은 처음으로 명승이 지정이 됐는데 지정된 구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과 계곡이고요. 예. 260필지에 68만 4,300 제곱미터 규모가 명승으로 예. 지정됐습니다. 예,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름이 대곡천이 아니고 우리가 대곡천 했는데 왜 반구천이죠? 네, 지금은 이 대곡천으로 불리고 있지만 조선시대부터 이 일대는 반구천으로 불렸습니다. 아하. 이는 과거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조선시대 화가인 겸재 정선의 그림 중에 반구라는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네, 조선시대의 지명을 그대로 썼단 말인데 우리가 참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마침내 됐는데 20년 만에 명승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에 명승 가치에 대해서 처음 조사가 이루어졌고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추가 조사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선 7기 울산시가 작년 말에 다시 신청을 했고 예. 20년 만인 올해 명승으로 지정이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 이제 문화재청이 명승을 지정할 만한 사유를 여러 개 들었는데 하나씩 얘기해 보죠. 네, 자연경관이 뛰어난 공류하천과 공룡 화석 발자국 등 지질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고 종자 등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산이 복합돼 명승으로서 가치가 뛰어나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그래요. 공룡 발자국도 있고 그 일대가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네, 이 일대가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초식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특히 수생 파충류 발자국이 세계 최초로 발견되면서 노바페스 울산엔시스로 명명까지 된 한반도 공룡 연구의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다양한 지형 경관이 주변 수림하고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것도 높게 평가를 했고요. 네, 산지나 고원지대에서 깊은 골짜기 사이를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하천을 가밉 공류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절벽과 협곡, 옛 물길 등 다양한 지역 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변의 수림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문화도 뛰어난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다들 잘 아시는 방구대 안각화가 선사시대 유적이고요. 삼국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각석, 또 반고서원 유허비와 반구서원, 집청정 등 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조상들의 생활과 또 유람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냥 뭉뚱그려서 평가한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뭐 시나 글, 그림으로도 반구천의 아름다움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구천의 아름다운 구곡 경관은 시와 글, 그림 등으로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특히 겸재 정선이 공회첩에 남긴 반구 그림을 보면 예. 이곳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명승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수집하시는 분들이 겸재 그림들 굉장히 좋아하죠. 비싸게 팔리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아름다운 구곡 경관이 더 있잖아요. 네, 반개 구곡은 이 사연댐이 생기면서 일부가 수몰이 됐고요. 백년 구곡은 대곡댐이 생기면서 수몰이 됐습니다. 예. 근데요, 명승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가 매우 엄격해지는데 뭐 이런 거 우리가 감수를 해야죠. 네, 이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는 현상 변경이 금지됩니다. 네. 동식물과 광물까지도 엄격히 법률로 보호가 되는데요. 예. 문화재청은 사유지를 매입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지작물을 철거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가 반구천 명승 지정 애타게 바랬는데 20년 만에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 더 있죠.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인데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네, 반구대 암각화가 올 2월에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울산시는 이 3D 정밀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세계 암각화 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울산시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서 이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 공약으로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또 역사관광 자원화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이 대선 공약으로 이제 선택이 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시장이 누가 되든 역점을 들 것 같은데 세계유산 등재 외에도 여러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네, 세계유산센터와 또 대곡천 에코지오밸리 센터, 공원과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한 6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공약으로 선정이 되겠지만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되겠네요. 김영환 기자와 반구천 명승 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향토기업인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이 유니스트에 발전기금 3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유니스트 개교 이래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준호 회장은 울산의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유니스트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잠재력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덕산그룹. 이 강소기업을 이끌어온 이준호 회장은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일변도였던 울산에서 최초로 반도체 소재에 도전해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현재 덕산그룹은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그룹사 전체의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성장의 비결은 우수인력 확보. 현재 그룹 인력의 30%가 연구개발에 종사할 정도로 과학기술인재 중심의 혁신을 강조해온 이 회장이 유니스트에 사재 3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니스트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잠재력에 기부를 결정한 겁니다. 울산의 이 산업 형태를 바꿔놓는 길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충분히 기댈 수 있는 쪽이다. 유니스트는 이번 기부금으로 챌린지 융합관을 건립할 방침입니다. 챌린지 융합관은 미래 인재들이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혁신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유롭게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질 계획입니다. 이번 기부금으로 챌린지 융합관이라는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곳에서 울산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 울산의 국내 최초로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을 개원하고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유니스트. 울산에서 반도체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온 이준호 회장의 가감한 투자 결정으로 울산의 전통 산업은 물론 새로운 산업 지형에도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제3차 한러지방협력 포럼 이틀째인 어제 공식 개회식과 양자회담,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이뤄졌습니다. 공식 오찬에 이어진 개회식에서 송철호 시장은 울산이 가진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과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등 경쟁력 있는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회식 이후에는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과 첨단 융합기술 협력 세션, 무역 상담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울산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반기에 25만 원씩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올해 정례회 회기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주군 구영 드론 이착륙장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성과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구영리 일대를 3차원으로 구현한 항공 지도를 바탕으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관제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선보였고 드론을 활용한 방범 순찰과 의약품 배송, 병충해 감시 등의 비행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비행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드론 활용을 본격화하고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3차원 지도를 구축해 드론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서부유치원 폐원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서부유치원을 현대중공업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건 대기업의 사회적, 교육적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유치원 대신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건 유치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유치원 폐원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소 산업의 현주소와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과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21 울산 국제 수소에너지 전시회와 포럼이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10일 개막식에는 해외 초청 인사들이 참석하며 전시회에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등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수소 전기 트럭과 현대로템의 수소 트램,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이 출품됩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과 캐나다 대사관은 자국의 수소기업 공동관을 구성하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남미와 유럽에서도 전시회를 참관한 뒤 수소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요. 사회적 경제기업 대부분이 제품 홍보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청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남구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센터입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제품을 소개하는 생방송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수제 요거트와 수제 드레싱, 당근 잼까지 쇼호스트가 시식하며 맛깔나게 소개합니다. 소개되는 상품은 모두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를 이제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제품 이 판매가 좀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 좀 자생력을 갖는.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품 홍보. 홍보 비용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남구청에서 마련한 생방송으로 한 번에 해결된 겁니다. 돈이 사실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직접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고 저희가 좀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저희가 매출이 훨씬 더 증대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께 저희를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남구청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확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직거래 마켓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제품 박람회 등을 통해서도 오프라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제품 홍보 강화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남구청의 라이브 커머스. 사회적 경제 기업 라이브 커머스는 오는 12월까지 2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제품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울산 지부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울산시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주급을 맞이하는 노동자 시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울산시 의회에 입안된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이어 오랜 기간 석유화학공단에서 일한 플랜트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성면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개인택시노조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요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택시 이용이 급감했지만 보험료와 가스료 등이 인상돼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가 파탄나고 있다며 울산시는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이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기로 했고 수도권은 울산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택시요금 정상화와 택시 노동자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실시, 기본수익보장 수당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 나눔학교 6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 학교는 연포초, 반곡초, 상북초와 삼남중, 일산중, 웅촌중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제1회 혁신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2019년 학교 9곳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6곳의 서로 나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내년에는 모두 22곳이 서로 나눔 학교로 운영됩니다. 울산과학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는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가 추진 중인 물리치료학과의 4년제로 학제 일원화를 논의하고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완희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 회장이 최근 울산과학대를 방문해 조홍래 총장에게 국내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학제 일원화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과학대 물리치료학과는 지난 2000년에 개설해 3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년 과정의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가을밤의 낭만과 도심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원도심 옥상 캠핑 대작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원도심 옥상 캠핑 대작전은 오는 13일과 14일 1박 2일 동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중구도시재생지원센터 옥상에서 캠핑을 하면서 공연과 놀이,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중구도시재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모두 25개 팀을 모집합니다. 울주군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울산 5개 구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ESG 평가는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분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계와 역량을 측정하는 평가로 울주군은 사회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을, 거버넌스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